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마을 미디어 팀의 공개 방송 리뷰 글을 적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글과의 맥락을 연결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찍을 때는 분명 어떤 필요에 의한 장면이었을 텐데 디테일이 없이 마구 찍은 사진이라 내용을 보완해 주지도 못하고 양은 많은데 쓸만한 사진은 없는 상황. 그동안 의미 없이 무심코 사진을 찍곤 했던 습관이 너무 아쉬움을 절감했던 시간이었네요. 이제는 기록을 위한 한 줄 메모를 먼저 생각하고 찍는 습관을 들여보려고요. 여러분은 휴대폰 사진 어느 때 찍으시나요? 몽글몽글한 정겨운 사진들로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샘 마을라디오 능소아입니다. 2023 능소아의 만나보고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올해는 한 개인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미래의 비전 있는 분야에 대한 개인의 자료가 모여 보편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부천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주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종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원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동마을에서 저 자신은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제 우리 어림 네트워크의 대표 맡아가지고 마을 활동하고 있고요. 예, 지역에서 마을자치위원이나 마을 활동가로 돌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보태고 싶은 박원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을 활동가 그리고 또 주로 봉사하는 일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 분 아니세요? 그렇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희망샘도 소속이 돼 있는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익숙한 호칭 박원아 회장님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괜찮나요? 네. 네. 저희 2023 만나보고서가요. 초대 손님이 공부한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컨셉이라서 일단 박원아 회장님이 제일 처음에 취득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일지 궁금하네요. 자격증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한 게 있는데요. 예, 한식 요리사라는 거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천밖에 자격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도 없고 면허증도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냄비, 도마 이런 걸 다 들고 가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제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 현재는 웃음 치료 1급, 레크레이션 1급 뭐 이런 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저는 이제 사전에 받아봤을 때 웃음 치료사 자격증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민간 자격증인가요? 예, 이거 국가 자격증은 없고요. 네네. 예, 민간 자격증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웃음 치료사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웃음 치료사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웃을 때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한 번도 잘 못해요. 지금도 못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얼림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2대 회장을 했는데 남들 대중 앞에서 한 번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떨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나 웃음 치료사를 공부를 하면 조금 남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 자격증에 도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또 사회를 잘 보고 그러기 위해서 레크레이션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웃음 치료사는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웃음 치료사도
네. 그 남 앞에서 남도 웃겨야 되고 나도 잘 그쵸, 웃어야 그쵸.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아무튼 제가 축제를 진행을 하면 보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웃음도 줘야 된다는 생각에 했는데 제가 이제 실기 볼 때 되게 혼났던 게 아까 제가 웃음소리를 잘 못 낸다고 그랬잖아요. 대박 웃음이라는 게 있는데 손발을 다 구르면서 크게 웃는 게 대박 웃음인데 그거 시험 볼 때 강사 그 시험관이 너무 가식적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대박 웃음은 제가 잘 웃을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아, 우리 전명희 선생님 짱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소리내서 웃는 웃음은 그러니까 상황이 재미있을 때 저도 모르게 조금 크게 웃음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그게 불만이기는 해요. 예쁘게 웃고 싶은데 웃음소리가 아니. 커요. 근데 웃음은 네. 웃는 사람 보고 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남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웃음소리라서 소리내서 웃는 거는 아주 훌륭한 모션인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그렇게 소리내서 웃는데 친정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좀 손이 크고 배포가 크셔요. 네, 그런 모습은 제가 안 닮고 웃음소리 하나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닮았으니. 아, 그래서 제가 웃음치료 자격증은 우리 웃음치료사 그 공부는 어떤 과정들을 또 배울지 굉장히 또 궁금했는데 방금 또 그 말씀을 또 해주셨고 혹시 또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실버 웃음 치료도 이제 그 2급 배웠는데 네. 지금도 이제 부천대학이나 유한대학 그쪽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복자 교수님한테 그때 했는데 실버 웃음 치료는 옛날 노래 갖고 해요. 그 좀 느린 노래? 네. 뭐 말 그대로 막 하면은 뭐 오동립이나 뭐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오히려 성질이 급해서 고생했던 느리게 모션을 해야 되고 아. 하는데 그래서 아, 어르신들 취향에 맞춰서. 그렇죠. 어르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네. 좀 찬찬하게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예, 혼자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한테 음향 담당하라고 그래서 맨날 음악 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또 실버가 또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목소리가 또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차분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사실 이 차분한 게 저는 이 능소에 만나보고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분한 게 항상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는 저희가 또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의욕이 또 꺾이는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실버 웃음 치료 또 그 공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교수님 되게 재미있게 잘 가르치시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웃음 치료를 한 번도 배워볼 생각은 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또 도전을 해보시고 또 웃음 치료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에 도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타고난 어떤 소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저는 배울 때는 저하고 너무 안 맞는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 자격증까지 못 땄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모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배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저도 그때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유난스럽게 활동적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진짜 밀려서 회장 자리는 맡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맨날 달달달 무대에서 떨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할 때도 레크레이션을 배우면서도 떨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셨어요? 그때 당시 한 15명 정도 딱 됐는데 이제 좋은. 기억나시는 분이 옛날 네. 보건소 그 옛날 오정구청이죠. 오정구청에 보건소 소장이 같이 배웠는데 오. 그 소장님이 자격증 따자마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첫 수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할머니들이 어쩜 좋아 하시면서 억지 웃어주실 때 우리가 더 긴장했었던 그 아. 기억. 그리고 그 소장님의 배우자마자
그러네요. 예, 수업 진행하는 네, 용기에 실습. 우리가 그렇죠, 또 그렇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음.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그 본인으로서는 그죠. 굉장한 용기를 낸 그때 거였네요. 그 소장님도 분명히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뭐 여기 수주 도서관 뒤에 네, 예, 선사유적지 있죠. 있죠. 그리고 옛날에 변영로 시인 네. 시낭송대 막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대상 받으신 분이 응. 저한테 레크레이션 배울 때 목소리 괜찮은데 나랑 시낭송 한번 해봐요 이랬는데 제가 전 바빠서요 이러고 거절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다락 공연을 네. 했는데 우리 강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그게 저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머머, 여태까지 몰랐어요? 네, 난타 10년 하는 동안에 엊그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두 분 다? 네. 어머머. 아니 세상에. 강사님은 알았대요. 강사님 알아. 어.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시낭송의 다락에서 우리 앞에 공연이 시낭송을 해가서 내가 나 옛날에 그때 그분이 나한테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난타 선생님이 그거 저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 인연이 약간 네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여태 표현을 안 하셨다는 게 너무 과묵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조금 지나서 내가 좀 쌀쌀맞게 거절했나? 생각도 그런 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 사실 저희 이제 2년 전에 그 농서에 만나보고서 해서 난타 선생님 초대해서 이렇게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맞죠? 네, 맞아요. 네. 근데요, 박은하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제가 능서에 만나보고서 지난달 녹음한 거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잃었는데 지금 회장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덩달아서 조금 감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레크레이션 그 공부가 사실 이제 이렇게 동아리에서 팀원들이 이끌어갈 때 또 도움이 되시던가요? 초창기에는 이제 같이 한 번씩 뭐 자기 얼굴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 나 자신한테 내가 하면 오나야 오늘 수고했어 오늘 너 너무 잘했어 너 감사해 막 이거 자신한테 칭찬하는 거 막 이런 것도 같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까먹고 이러는데 경기도에서 한번 저희 공모사업한 거 발표회를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무조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래놓고 3번, 4번, 5번 제가 시키고 제가 떨려서 저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이랬던 그런 기억이 그때 배운 게 그게 불현듯 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재치로? 네네 위기 상황을 네.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그랬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또 웃음 치료 그리고 레크레이션 그런 공부도 하셨고 또 농업관리사 또 그 공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 공부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농업관리사는 사실 우리 얼림 네트워크에 지원 사업이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제 꿈이 시골에서 큰 평수 말고 한 30평 이내로 네네. 작은 밭을 가꾸면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시골로 이사 가면 그 자격증을 따면 지원 사업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아직 30평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못 벌어놔서 네네. 못 가고 있는데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뭐 그 벌레 퇴치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 거. 그 뭐 메리골드나 이런 거 심어서 그 향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밭에서만 보던 게 그런 역할도 했구나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농업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시골 출신이라 뭔가 이렇게 먹거리 농사만 생각을 했는데 또 메리골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꼭 가꾸는 것도 했나요? 아니요, 밭 중간 농작물 중간 중간에 개를 심어 놓으면 그 향기 때문에 벌레들이 안 온대요. 그런데요. 네. 그렇구나. 그럼 약을 치지 않고도 네네. 농작물을 벌레 없이 키울 수 있다고 이런 거 배워서 새로운 저도 거네요. 네, 저도 그때 감탄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주말 농장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했었는데요. 뭐 그 열무를 그렇게 벌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 단맛도 그러니까. 수분도 많아서. 그래서 원래
열무가 잎사귀가 많지는 않잖아요. 줄거리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잎사귀 작은 잎사귀들을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냥 줄기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열무에 벌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농사 이야기 하니까 또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한 그런 자격증 얘기도 나눠봤는데 제가 알기에 또 자격증은 없지만 한 두어 가지 분야에서 이미 또 달인 수준?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먼저 어떤 게 네, 우리 전명희 선생님이 이제 네, 생각하시는 게 그렇죠. 제가 지금 난타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난타하고 또 봉사활동 그렇죠. 오랫동안 해서 봉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봉사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우리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이 한 10년 이상 됐죠. 네. 네네. 그리고 우리랑에서 하는 봉사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랑을 만들 때부터 참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마을 포차, 골목 포차 하면서 수익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마을 활동을 하고 어르신들하고 평상에서 사실은 여기가 저희 원종 이동이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거의 작은 낮은 빌라만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서 저희가 평상을 골목에 그늘에 하나씩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하고 거기서 간식도 나눠 먹고 체험도 이런 거 같이 하고 하면 참 재밌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그런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점점 더 우리랑이 성장하고 또 봉사에 대한 포부도 커져서 지금은 어르신들한테 밑반찬 한 달에 2번씩 25가정에 아주 정성껏 메뉴도 짜고 시장도 보고 직접 다듬고 다 요리해서 지금 25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온종이동의 어르신들은 다 배달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제 어르신 댁을 사실 직접 방문 배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평상에 모셔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나누고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그 댁으로 방문을 해서 또 갖다 드리는 또 그런 또 체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된 거라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평상에도 못 나올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안 좋거나 네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댁으로 반찬을 이제 갖다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복지관이나 뭐 행정에서도 사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밑반찬을 이제 한 달에 2번이지만 이제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댁에 갔을 때 그 어르신이 그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2번 받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밥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 혈액 투석 받고 왔는데 아무것도 네네. 식사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죽을 써다 주면서 진짜 그 아드님한테 뒤에 나와서 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게 참 그렇게 또 남자분 아드님인가 남자인데 혹시 결혼은 안 하신 그 예, 상태였을까요? 안 하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거예요. 그 아들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그 돌봄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 자식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안 되기 아. 때문에 우리랑이 그 역할을 지금 네네.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사실 또 독거 노인분들의 고독사가 가끔씩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종 이동의 어르신들은 아마 우리랑 회원들의 그런 정기적인 봉사 덕에 또 그런 이제 고독사나 또 외로운 일을 당할 그런 일이 또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로 뭔가 달인 자격증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오나 회장님 어떤가요? 네, 우리 전명희 선생님 이름으로 하나 주세요. 우리 희망쌤의 이름으로 네. 내용을 유경쌤이 또 잘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봉사 이야기 또 이렇게 또 그런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달인 비슷한 거 난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난타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사실은 전에 난타 공연을 한번 보고 거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데 난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복지관에 의뢰를 했어요.
이거 만들면 난타 수업을 만들면 제가 회원을 모집해 보겠다. 오. 이래갖고 저희 처음에 회원 거의 10명 해가지고 네. 예,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배워가지고 저희가 3개월 만인가 공연을 했던 하게 기억이 됐어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때 오신 선생님이셔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전에 산울림에서 하셨던 선생님이 저희 첫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배우기 전에는 사실 난타 공연을 아까 보고 멋있어서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관람자에서 직접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또 공연 주최자가 됐었는데 그때 어떤 성취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첫 공연 때는 성취감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만에 공연을 했는데 네. 제가 얼림 네트워크 대표가 됐는데 지금처럼 문화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을 때여서 네. 사실은 재능 기부로 우리가 공연도 하고 나눔 장터도 하고 체험 부스도 하는데 공연을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당시. 아, 그래서 자급자족. 그래서 약간 그쵸. 자급자족도 있지만 그래갖고 지금 낮은 음자리 선생님들 진짜 굉장히 유명하신데 늘 그 선생님들 아니면 색스폰 동아리 하나 있어서 거기 늘 그 똑같은 기타 팀 그쵸, 그게 그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아, 네. 그렇구나. 그렇죠. 약간 이제 박진감 넘치는 난타 공연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활력을 또 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 것도 같지만 10년 이상 또 이렇게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했던 난타의 매력. 네, 박원호 회장님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 처음 배우는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같이 배우면 똑같아진다는 거. 예, 하면은 새로운 거 배우면 또 다 그 전 거 까먹고 예,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두려움 없이 10년 배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할 게 수 난타가 있어요? 아닌가. 예, 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노래에 그 새로운 동작이 몇 가지나 보통 될까요? 저 같은 사람 외울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있는데요. 네. 보통 1절 동작을 2절에 반복하기 때문에 네네. 한 10동작에서 12동작이면 예, 노래는 가능하고요. 무반주 같은 경우는 25동작에서 30까지지. 무반주가 더 어렵네요. 예, 무반주가 좀 어렵지만 또 하고 나면 되게 예, 네. 퍼포먼스가 멋있어서 아, 더 예. 뿌듯하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연을 또 많이 또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공연 무대 있을까요? 예, 요번에 저희가 8월 달에 예, 8.15 통일 비빔밥 나눔 행사를 했는데 예, 무대도 제대로 없어서 시장 상인회에서 빌려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했는데 무대가 좁고 저희가 조금 높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밑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려서 불안했겠죠. 발을 못 움직여서 아, 약간 하고도 약간 아쉬운 네네. 그 뿌듯함보다 약간 아쉬움이 컸던 그리고 약간 좀 예, 불안한 예, 마음에 해야 그쵸. 되니까 뭔가 예, 네 조심조심. 저희가 늘 하던 뭐 오정대공원 이렇게 공연 무대가 돼 있는 곳이 아니어서 네네. 예, 조금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랬구나.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그 또 이제 시장 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 상가가 있고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아늑한 그런 느낌은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또 단점이 있었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에너지가 특히 또 많으셔서 많이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 꼭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한식 공부는 했지만 자격증은 못 땄어요. 근데 지금 요즘 자격증 그거 보니까 메뉴도 많이 줄고 완전 옛날에는 그 한국 전통 이런 걸로 주 재료가 됐다면 지금은 많이 변화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배워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반찬 또 봉사를 직접 하시잖아요. 반찬을 네. 만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따고 나서 만든 반찬은 뭔가 또 다를 것도 같습니다. 모양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네.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늘 마을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힘들다는 투정이 또 저 마음 깊숙이에서 또 흘러나올 것도 같거든요. 그런 내면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냥 봉사를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여지껏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하면서 봉사 내가 누구한테 뭘 해준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냥 놀러 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맨날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런 일도 했었던 것 같아갖고 힘들진 않지만 나한테 너는 잘해왔고 잘할 수 있고 네네. 앞으로도 잘해보자. 네.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네.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박원하 회장님의 그 마을 활동이나 봉사 임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을 라디오에 사실 우리가 한 5년, 6년 이렇게 되니까 또 출연해 보신 적도 있죠. 네. 네, 또 이렇게 능소와의 만나보고서에는 지금 처음이죠. 네, 네. 혼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출연 소감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어울림 네트워크의 동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희망쌤 항상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응원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실 때 네. 예, 빼지 않고 응해주는 것도 맞아요, 제가 보낼 맞아요. 수 있는 응원인 것 같고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 박원하 회장님을 사실 이제 10월에 모시려고 아껴뒀었습니다. 아이고, 초대하는 영광입니다. 네네. 그래서 박원하 회장님을 모시고 또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나 관심 있었던 분야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동아리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또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롯이 포커스를 맞춰보니까 새롭고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홍보해도 될까요? 네. 예, 저희 10월 21일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을 GS 파워와 함께 마을 동요 대회를 하는데요. 우리 오정대공원에 2시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올해 능소와의 만나보고서는 초대받은 주민분들의 다양한 자격증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흘린 땀방울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모두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서 수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오신 박원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랑 회원들이나 마을 활동가들의 열정과 수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지금까지 희망샘 마을 라디오 능소아였습니다.